반갑습니다. 12-3 12주차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비자 태도 중에 소비자 변화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태도는 설득에 의해서 일어난다, 태도 변화는 일어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념이나 태도를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는 TV 광고라든가 잡지, 인터넷 광고, 판매원, 판매 촉진 등 다양한 설득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지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자 태도 변화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태도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설득인데요. 이 설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없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강의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첨가할까 합니다. 그래서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증거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 법칙, 희성 법칙인데요. 상호성의 법칙은 상대방에게 먼저 빚지게 만드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승낙을 받아내는 그런 방법이고요. 일관성의 법칙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는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이용해서 설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 증거 법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쉽게 설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해도 됩니다. 아니면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호감 법칙인데요. 좋아하는 사람의 부탁은 거절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공통점, 익숙함, 칭찬 등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내서 설득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 법칙인데요. 사람은 권위 앞에서 무조건 복종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권위의 상징을 잘 이용해서 설득하는 방법을 권위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희소성 법칙이라도 하는데 매우 기회가 드물다, 마지막 기회다, 희귀성에 관련된 이런 내용의 설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대표적인 상호성의 법칙과 일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성의 법칙은 저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떤 예전에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경우를 보낸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답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호의를 받았을 때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성의 법칙이 거기에 관련된데요. 어떤 사람한테 호의를 받았을 때 내가 호의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건데요. 이게 콜라를 접대받은 피실험자 군과 그렇지 않는 피실험자 군을 이렇게 봤더니 콜라를 접대받은 자가 요구사항에 승낙하는 율이 2배가 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매장에 방문을 한 고객에게 콜라를 대접한 고객과 대접하지 않는 고객과의 구매 결정률을 봤더니 거의 200%에 가까운 수치가 유리하더라. 그래서 우리 매장에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 그러면 개인 매장 같은 경우는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음료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권했는데 이렇게 권했을 때와 안 권했을 때의 내용은 아주 판이하게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상호성이 있는데 내가 호의를 받으면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작은 호의를 베풀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관철시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상호성어 법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설득이다. 근데 설득을 하는 과정의 내용이 여기에서는 구어처럼 상대방을 빚진 상태로 만들어라 이 내용인데 조금 전의 사례는 콜라를
접대를 했더니 더 접대를 하지 않는 대상보다 200% 이상의 결정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어떤 기부금 모금을 하는데 그냥 설문지에 5달러 지폐를 동봉한 경우가 있었는데 설문 후 20달러를 준다는 제안보다 200% 효과가 더 있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20달러를 준다는 것보다 먼저 5달러를 지급한 것이 더 유리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호의를 베푸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하는 내용을 상호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백화점의 대형 마트 같은 경우 식품 코너에 시식한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데요. 시식한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구매율이 높은 이유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소비자는 먼저 시식한 음식을 먹어보았던 그런 먹어본 것 때문에 호의를 받은 것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다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식공로는 굉장히 홍보 차원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매출이 일반 그냥 매장에 그대로 두었던 상품보다 약 250%의 매출이 발생이 되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먼저 호의를 받았을 때 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더라 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비자의 태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 먼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을 하는데 상호성의 법칙에 의한 것은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음식 대형마트나 백화점 슈퍼마켓의 시식 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또 아메이 같은 경우 미국의 예인데요. 버그라고 불리는 그 공짜 샘플이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주는 샘플들. 이 전략이 아메이로 회원을 가입하게 하기 위한 막대한 영향을 줬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아메이를 가입하세요 그러면 뭐 다단계니 뭐 다양한 내용으로 거부하는데 공짜 샘플을 먼저 하나 줬더니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먼저 상대방의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은 소비자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지금 상호성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치 않은 빚진 감정에도 갚으려 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모금 전략에도 대다수 보면 기부금을 호소하는 우편물에 대해서 18%가 기부했는데 작은 선물을 동봉을 했더니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35%로 늘었다는 미국 장애재앙군인회의 모금 내용의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선물을 동봉하면서 오히려 기부금을 더 큰 기부금을 받아낼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인데요. 어떤 호의를 제공하고 어떠한 호의를 되돌려 받을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최초의 호의를 제공한 사람이 결정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아주 불평등한 교환의 의도적 조장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먼저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소비자 태도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은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상사의 호의 때문에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소한 친절의 의무감까지 만드는 것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상호성과 대조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중요한 내용이 어떤 요지냐면 지금 의류 매장에서 저렴한 제품을 먼저 제시하고 나중에 더 비싼 제품을 제시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고가의 제품을 먼저 제시하고 저가의 제품을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대다수 저렴한 것을 먼저 권하면 쉽게 접근이 될 걸로 대다수 많은 판매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고가의 제품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저가를 했을 때 훨씬 판매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싼 물건을 노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렴한 상품을 제시했을 때 판매 결정률이 아주 높아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청을 첫 번째 커다란 요청과 대조시켜서 원래의 크기 내용을 바꾸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무리하게 요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편하게 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고객들의 가장 비싸고 좋은 모델을 먼저 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저렴한 상품을 냈을 때 아주 부담 없이 쉽게 결정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조 효과 내용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책임감과 만족감을 불러일으켜라고 하는 부분인데, 소비자가 만족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비자 행동에 어떤 방법으로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책임감과 만족감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포기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약속에 대해서는 응해주는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일보 후퇴하는 것, 그리고 이보 전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느꼈을 때 유리한 거래를 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한 만족감을 부여하고 상품의 재구입으로 연결되게 하는 것, 이것이 소비자 행동의 태도를 변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는 상호성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번에는 일관성의 법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남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마침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변덕쟁이고 유유부단한 사람이고 이중인격자라는 경멸하는 내용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관성이 있는 사람은 논리, 이성, 안전성 그리고 정직성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부분에서 사례를 들어보려 하는데요. 자, 인간에게는 기계화된 일관성의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의 동기나 일관성 있게 보이고자 하는 동기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일관성 있는 사람들이 일관성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동화된 일관성 습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의 사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일관성을 유발시키는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 누군가를 어떤 일에 대해서 개입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상대방의 일관성에 포로로 만들어서 그 이후에 행동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선기금을 모으기 전에 전화를 통해서 만약 누군가가 자선기금을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선기금을 요청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큰 의미 없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후 직접 방문해서 자선기금 모금을 요청하면 거의 그때 무의식 중에 대답을 자기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 2배 이상의 자선기금을 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도 이 내용을 쓰는데요. 선거전에서도 전화를 통해서 선거를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을 한 이후에 그냥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이 실제 선거를 했더니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실제 책임지려고 자기가 했던 말을 책임지려고 선거에 참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건넸을 때 간단하게 대답해 놓고 결론은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관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파헤치고라도 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의례적인 인사말처럼 오늘 날씨 좋지요? 오늘 기분 어떠세요? 그러면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요구가 계속 예스가 나온 상황에서 다음 말을 물었을 때 갑자기 노라고 하지 않고 같은 예스가 일관되게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관성을 이용한 소비자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는 문전걸치기 기법이라는 것들이 여기에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간단한 내용으로 먼저 예스를 받아들인 다음에 더 큰 내용으로 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2차 재전 당시 미군 조정에 성공한 중공군의 어떤 세뇌 프로그램인데요. 중국은 여기에서 굉장한 어떤 자기 나라의 중심을 찾는 내용이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은 그 미군 포로를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을 잡아놓고 미국이 저지른 나쁜 점들을 설명과 함께 글을 쓰도록 해서 장문대회를 미군 포로를 중심으로 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미국이 잘못 저지른 점을 잘 쓰고 그랬을 때 여기에 선정된 사람들은 자기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기회까지를 포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포로들은 여하이 미국이 잘못한 내용을 글로 너무도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쓴 사람을 뽑아서 직접 읽게 했습니다.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미군이 잘못했던 내용을 글로 쓰게 하고 본인이 발표하게 했더니 이 미군 포로가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도 일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끝까지 미국이 잘못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그 사람들 돌아가서 미군 포로들이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의 이미지 행동과 일치시켜야 된다는 어떤 압박을 갖고 있는 인간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의 법칙에
안에 인간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늘 긍정적인 답을 먼저 얻은 다음에 일관성 있게 연결시켜 가는 것, 이것이 소비자를 움직이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증언대회, 뭐 판촉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메이 같은 경우가 전 세계 다단계 회사로 성공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문서로 공식화하고 또 직접 증언 경연대회를 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이 마케팅에서 소비자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들을 실제 우리도 지금 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기를 적는데 잘 적어주신 분께 추첨을 하고 아니면 뽑아서 장문 직길에서 뽑아서 상품을 주겠습니다 했을 때 어느 제품에 대한 사용기를 적인데 안 좋다고 적을까요? 좋다고 적을까요? 상을 받기 위해서 그 회사의 상이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걸렸거나 굉장히 커다란 상품이 걸렸을 때 그걸 받기 위해서 최대한 좋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수만 명이 거기에서 참여를 했다면, 그 이벤트에 참여했다면 너도 나도 할 것도 없이 서로 앞다투어서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미사 여구를 다 꾸며서 썼을 건데, 그들이 써놓은 것이 그래도 작은 선물, 어떤 쿠폰이라도 하나 받았다고 그랬을 때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가져가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브랜드는 자리를 잡게 되고 많은 응원자를 갖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지금 이야기로 빠져들까봐 정리합니다. 소비자 태도 변화는 설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상호성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고,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호의를 받았을 때 갚으려는 인간의 사고가 있다. 그래서 먼저 호의를 베풀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일관성의 법칙인데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꼭 그래야 된 이유도 없는데 인간에게는 일관성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더라. 내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일관성을 이용한 내용인데요. 미군 포로가 중공군한테 잡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잘못에 대해서 글짓기를 해라 그랬더니, 야, 이 미국이 잘못한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그 친구들에게 본인에게 글을 쓰게 하고 발표하게 하고 이런 내용을 반복시키는 과정에 세뇌가 돼서 자국에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미국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일관성 있게 주장한 것 때문에 중공군의 그때 한국 전쟁에서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일관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고객 태도 변화를 주는데 설득이 중요하지만 그 설득이 중요한 내용 방법 중에는 이런 상호성의 법칙과 일관성의 법칙,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일즈 업계에서도 어떤 태도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보통 업계에서는 13, 1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일즈맨이 10번 전화를 걸면 그 중에 설명할 기회를 얻는 것은 3번뿐이고, 다시 운이 좋을 경우 한 차례 판매에 성공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설명을 얻을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전화로 오는 마케팅 전화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대다수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 한 3번 정도는 설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운이 좋아서 한 차례 정도 판매에 성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지금 어떤 사례 예를 들기 위한 것이고 품목이나 아이템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만큼 어렵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인력 이런 내용은 거절에 위축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데니스 템신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고 강의를 마무리 지려야 합니다. 자, 광고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더 할까? 가능해? 유지 가능하지. 진짜? 이거 먹더니 벌떡벌떡 잘 서고 아주 단단해졌어요. 지속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러운데요.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매력이 없나? 죄송합니다. An iPod.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아이팟 광고를 A phone. 하겠습니다.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We call it the pinch. I can bring them closer together or move them further apart to make it bigger or smaller. And so I can just move them further apart and stretch the image. Not cool? 자,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란다. 스티브 잡스가 직접 아이팟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 직접 고객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인데 CEO가 직접 광고를 함으로써 어떤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내용들의 광고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지금 미국의 베네통 같은 그런 브랜드도 CEO가 직접 광고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광고 주소가 엮여서 다른 광고가 잠깐 나갔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사과하고 양해 드립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스티브 잡스의 아이팟 광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결론은 보긴 했습니다만 주소가 잘못 간 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신뢰성, 일관성, 상호성 그리고 사회의 법칙, 사회성의 법칙 이런 것들이 소비자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12-3에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